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했던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여권이 빠른 속도로 세계 각국에 도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여행 수요가 몰리는 유럽연합이 올 여름부터 디지털 방식의 백신 여권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백신 여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부상했습니다. 문제는 나라마다 개발 중인 인증 방식이 제각각인데 다른 국가와 인증 데이터를 공유하는 논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올 여름 휴가철에 분노 소비 형태로 해외여행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표준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그 혼란은 고스란히 여행객들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BBC 등 외신은 올 여름 백신 여권이 본격 통용되려면 크게 두 가지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별국이 아닌 세계보건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이 나서서 여권 표준 양식 제정과 정보 공유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발급된 백신 여권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도 올 여름 백신 여권 활성화의 변수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항체 유효성을 6개월로 보고 동일 기간을 그린패스 유효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후발 기업들의 거친 추격이 계속되자 댄 슐먼 페이팔 최고 경영자는 페이팔을 슈퍼앱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소셜미디어, 토탈 금융 서비스, 디지털 ID 기능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발 주자인 스퀘어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스퀘어는 POS 시스템, 주문 예약 관리, 급여 관리, 금융 조달 등 사업자 사업과 간편 송금, 가상화폐 거래, 주식 거래 등 디지털 지갑인 캐시앱 사업 등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퀘어의 최대 무기는 2013년 도입한 전자지갑 서비스인 캐시앱입니다. 2020년에는 캐시앱 사업이 스퀘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가 되었습니다. 캐시앱 사용이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2018년 1월 도입한 가상화폐 거래 기능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페이팔은 지난해 10월에서야 가상화폐 매매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스퀘어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전 세계 핀테크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위기 요인이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도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7개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CBDC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CBDC 최종 모델을 2년 뒤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월가 관계자는 연준의 CBDC는 기존 시장 참여자와 무관한 디지털 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현재 민간 영역 사업자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최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연일 나스닥 기술주의 변동장세가 연출되면서 기술주에 주로 투자해온 서학개미들이 저울질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배당이 없거나 배당률이 낮은 성장 부문 기술주가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와 맞물려 약세장에 진입한 반면 요식업계나 부동산 업종 등 경기 순환 종목 주가가 꿈틀거리는 데다 배당 수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나빠진 기업의 신용점수를 깎지 말라고 은행에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무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 조치에 이어 정부가 여신 정책의 근간인 기업 신용평가에까지 개입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 기업까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고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한 은행 대출 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